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혈기화되어 극화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교메이가 거두었던 호화들을 많은 수 혈기에게 잃고 교메이가 반혈기화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교메이는 사콘지를 죽인 뒤 다음날 원래 보기로 했던 선별 시험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곳에는 귀할대 높은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자신의 아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교메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별 시험장에는 어린 여자애와 여장을 한 꼬마 남자애가 시험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그들에게 혈기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그 남매는 궁금한 게 있으면 시험이 끝나고 알려드리겠다고 귀할대 선별 시험에서 좋을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죠. 교메이는 이 당돌한 남매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합격 후에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별시험. 교메이는 바위에 호흡을 한 뒤 근처에 있는 혈기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교메이가 휘두르는 철퇴 한 방에 혈기 한 마리씩 박살이 나버렸죠. 교메이는 원래 혈기란 것들이 이렇게 약한 존재들인가? 라며 내심 실망했는데 앞에서 수많은 시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교메이는 그곳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손도깨비가 시험자들이 학살하고 있었고 그는 이 시험장에서 가장 강한 혈기란 걸 단번에 알아봤죠. 손도깨비는 교메이를 발견하자 넌 뭐한 놈이냐? 라고 물었는데 반은 인간, 반은 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메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메이는 그건 알 거 없다며 적대하자 손도깨비는 수많은 팔을 뻗어 교메이를 공개했죠. 그때 교메이는 바위에 호흡을 한 뒤 철퇴를 그 자리에서 빙빙 돌렸고 손도깨비의 손은 교메이에게 닿지 못하고 전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손도깨비는 귀찮은 무기를 가지고 있군 이라며 철퇴가 돌아가는 원 중심부를 노렸는데 순간 교메이가 사라졌고 어느새 자신의 눈앞까지 온 뒤에 도끼로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그렇게 모든 시험이 끝마친 후 살아남은 시험자들은 다시 시험관 남매에게 모였는데 교메이가 혈기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리아가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 커다란 혈기 남자를 죽이라고 했죠. 시험자들은 교메이를 보고 곧바로 칼을 겨누었고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교메이는 묵묵히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라며 그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절퇴를 들었죠. 시험자들은 모두 교메이에게 덤벼들었고 순식간에 교메이는 시험자들을 전부 절퇴로 날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키리아 남매는 당황했고 교메이는 그들에 다가가 어서 아까 약속한 대로 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라고 했죠. 키리아는 혈기가 혈기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에 의아했고 뭐 귀할대의 정보를 건네주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메이에게 무장과 12개월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교메이는 알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고 키리아는 곧바로 귀할대 까마귀에게 저자를 추격하라고 일러놓았죠. 한편 교메이는 일단 다시 절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혈기화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키리아가 보낸 검사 2명이 찾아왔고 이 녀석이 우리 스승님을 죽인 녀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위토와 마쿠모, 우로코다키 사건지의 제자로 귀할대 검사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던 실력자였죠. 사위토는 절 안쪽을 응시하며 이곳에는 다른 혈기들도 모여있나 보군 이라며 칼을 들었고 교메이는 어떻게 이들이 이곳을 알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살려보냈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으로 철퇴와 도끼를 들었습니다. 사위토와 마쿠모는 물에 호흡을 하며 교메이에게 덤벼들었고 교메이는 그들의 움직임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냈죠. 사위토는 저런 큰 덩치로 우리들의 공격을 피해내다니 라며 놀랐고 교메이 역시 사위토의 실력을 보고 저건 조금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토는 물의 호흡 사용자 중 수주 기후 다음으로 강하다고 평가하는 인물 사실상 주급의 실력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사위토는 마코모와 함께 합동 공격을 펼치며 교메이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교메이는 순간 바위의 호흡을 사용해 지면을 절퇴로 박살냈고 수많은 바이퍼 팬들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메이는 절퇴를 날려 마코모의 자그마한 몸을 공격했고 마코모는 그것을 방어하려고 칼로 막았지만 철퇴의 무게 때문에 자신의 칼과 함께 몸이 뭉개져 버렸죠. 사이토는 젠장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교메이의 등 뒤로 빠르게 뛰어가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교메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공격을 피해버렸습니다. 사이토는 뭐야
이 녀석 등에도 눈이 달렸나? 라며 당황했는데 교메이는 애초부터 시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각지대란 없었죠. 교메이는 곧바로 다른 쪽에 들고 있던 도끼로 사이토를 베어버렸고 사이토의 몸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교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 간생보살을 읊조렸고 숨이 조금이나마 붙어있던 사이토와 마코모의 고통을 철퇴로 끝내줬죠.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교메이는 또 적이 나타난 건가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타마요가 놀란 눈으로 교메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교메이는 타마요 씨인가?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요새 아이들을 못 본 지 통 오래돼서 무당인사 겸 보게 되었다고 했죠. 예전에 제니치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해 교메이가 제니치를 업고 마을로 내려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일하게 밤에 열려있던 의원의 의사가 타마요였고 그 일을 계기로 타마요는 절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던 주치의가 되었었습니다. 교메이는 자신과 여러 아이들이 혈기가 된 것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죠. 하지만 어쩐지 혈기가 된 교메이는 타마요의 채취가 이전과 다른 어떤 느낌이 났고 동족, 그녀가 혈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타마요는 교메이에게 교메이씨 어쩌다가 혈기가 되어버린 거죠?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당신도 설마 혈기였냐고 물었죠. 교메이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타마요에게 설명을 했고 타마요는 죽은 아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타마요는 자신 역시 오래전부터 혈기가 된 존재이며 자신은 혈기의 왕인 무장을 죽이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다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그동안 혈기의 세포를 저항하는 약을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켜놨는데 혹시라도 혈기가 되었을 때 부장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혈기가 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했고 교메이 역시 예전에 타마요에게 맞은 약 덕분에 반만 혈기가 된 것 같다고 했죠. 교메이는 그렇다면 혹시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립해놨지만 부장과 가까운 피를 모으지 못해 실험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렇다면 자신이 그 피를 모아하면 되겠느냐고 했고 타마요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꼭 아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타마요는 교메이에게 일단 상현의 혈기들은 너무 강하니 하현의 혈기들부터 잡자고 나타고노 산에 하요노의 혈기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곧바로 나타고노 산에 올라 혈기들을 찾아봤는데 이미 그곳은 피냄새가 가득했고 혈기들과 귀살대와의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귀살대 검사들은 대부분이 거미 혈기들에게 당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교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표식이 있는 혈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귀살대원들을 맨손으로 때려주고 있던 아빠 거미 혈기와 마주친 교메이. 교메이는 여기에 하연우 루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아빠 거미 혈기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교메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루이는 왜 찾는 거지? 일단 넌 혈기냐 인간이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교메이는 난 평범한 중이다 라고 하며 아빠 거미 혈기의 팔을 잡고 그대로 엎어쳐버렸습니다. 아빠 거미 혈기는 이 자식 뭐야 죽고 싶어?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렸는데 교메이는 그 주먹을 한 손으로 잡고 악력으로 으깨버리기 시작했죠. 아빠 거미 혈기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교메이는 주먹은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하며 아빠 거미 혈기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때 거미줄 혈기술이 교메이를 향해 날아왔고 교메이는 그것을 재빠른 움직임으로 피해 아빠 혈기의 몸이 조각조각 나버렸죠. 그쪽을 바라보니 어린아이의 몸을 한 하연호 루이가 있었고 교메이는 저 녀석의 피를 가져가면 되는 건가? 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무례옥 검술이 교메이를 덮쳤고 교메이는 도끼로 그것을 가까스로 막았죠. 그는 수주 토미오카 기유 귀살대의 지원 요청으로 나타고모 산에 있는 하연을 잡으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른쪽에는 루이, 왼쪽에는 기유. 루이는 저 녀석은 또 뭐냐며 기유에게 거미줄 혈기술을 알려댔고 기우는 그것을 잔잔한 물결로 전부 막아냈죠. 그때 교메이는 철퇴를 알려 루이를 공격했고 루이는 그 공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우 입장에서는 왜 같은 혈기끼리 싸우는 거지? 뭐 둘 다 죽여버리면 그만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루이 입장에서도 저 귀살대 녀석과 저 거대한 녀석은 다른 편인가? 뭐 둘 다 내 거미줄로 죽여버리겠어 라고 생각했죠. 교메이 역시 그 둘을 보고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한꺼번에 덤비라고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세 명은 각자 공격을 쏟아냈고 그 주변은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셋 중에 가장 먼저 광탈한 이는 바로 루이. 루이는 거미줄을 이용해 원거리 공격을 펼쳐봤지만 거미줄로는 교메이의 철퇴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근접전을 하려니 기우의 강력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우는 이제 네 차례다 라고 하며 교메이 쪽을 바라봤는데 교메이는 혈기술, 포감을 시전해 주변에 있는 바위 파편들을 기우에게 뿌렸고 기우는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자신에게 날아드는 바위들을 전부 다 막아버렸죠. 그런데 그 바위들의 틈에 교메이의 철퇴도 있었고 비슷한 무게의 바위들만 막아내다가 바위보다 훨씬 묵직한 철퇴가 기우의 칼과 부딪히자 잔잔한 물결이 깨지며 기우가 튕겨 나갔습니다. 교메이는
쓰러진 기우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고 기우는 몸을 일으켜 방어 자세를 취하려고 했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고 자신이 딛고 있던 땅의 돌들이 어느새 자신의 몸의 절반을 파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교메이는 철퇴를 빙빙 돌리며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내 아이들이 아직 혈기인 이상 너네는 저기기에 너 같은 실력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 라고 했고 그대로 기우를 철퇴로 내리쳐 기우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교메이는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절로 돌아갔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귀살대와 혈기 쪽은 난리가 났죠. 귀살대는 호흡을 쓰는 강력한 혈기가 나타나 수주 기우를 살해했다고 긴장했고 혈기 쪽은 혈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귀살대원이 나타나 하연호 루이를 되찾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타마요는 교메이에게 루이의 피를 받고 벌써 이렇게 피를 구해올 줄 몰랐다고 원래부터 싸움을 좀 하셨냐고 물었죠. 교메이는 그 말에 자신은 싸움을 싫어하고 살생을 피하는 평범한 중이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 말에 딱 봐도 평범한 중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괜히 교메이가 상처받을까봐 입 밖으로 내진 않았죠. 타마요는 약을 계속 만들다가 하연오의 등급은 역시나 무장의 피가 그렇게 많이 섞여있지 않으니 좀 더 등급이 높은 혈기의 피가 필요하다며 무한열차에 있는 하연 1의 혈기를 잡아와주라고 했고 교메이는 알겠다며 그곳을 향해 묵직한 걸음을 옮기면서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번 흑화탄지로 시나리오 때와 마찬가지로 교메이 시나리오 역시 꽤나 잔혹한 전개가 어울릴 것 같아 많은 인물들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번에는 누구는 죽이지 마세요 하는 댓글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교메이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